군기가 빠졌군. 장교 보고도 인사를 안 해? 새벽 연병장. 젊은 중위가 한 여군을 붙잡습니다. 그 순간 병사들은 숨을 죽였고 그날 이후 그는 대기발령이라는 치욕을 맞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여군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인생극장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젊은 군 장교가 겪은 뼈아픈 실수와 성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젊은 시절 자신감이 지나쳐서 실수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야기에 크게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명수 중위 27살의 젊은 장교였습니다. 육군 모 부대에서 중대장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그는 부대에서 철벽 중위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규율에 엄격하기로 유명했습니다. 매일 아침 점호되면 김 중위의 매서운 눈빛이 부하들을 단추 하나라도 풀려 있으면 가차 없이 지적했고 구두에 먼지 한 톨만 보여도 큰 소리를 쳤습니다. 신참 병사들은 그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아예 모자챙을 깊숙이 눌러쓰고 다닐 정도였죠. 군기는 군인의 생명이다. 이것이 김중위의 입버릇이었습니다. 상관에 대한 인사 예절과 보고, 체계를 철저히 지키는 그를 두고 연대장까지도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김중위 덕분에 우리 부대 기강이 산다 하지만 그런 엄격함 뒤에는 계급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그의 태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자신보다 계급이 낮은 이들 앞에서는 다소 거만하게 군림하려 들었고 몇몇 부하들은 뒤에서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김중위한테 한 번 찍히면 정말 고생이야. 특히 김중위는 여군들에 대해서도 전혀 봐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의 부대에는 여군 인원이 많지 않았고 장교 중에서는 그보다 계급이 높은 여군이 없다 보니 김중위는 자연스럽게 여군 선임을 모신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자라고 해서 훈련을 봐주면 안 돼. 군인은 군인이야. 여성이 고위 장교가 되는 일은 드물다고 여겼던 김중위는 자신의 이런 태도가 언젠가 문제가 될 거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란 참으로 예측할 수 없는 법이죠. 바로 그 다음 날, 김중위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체력 단련을 마치고 연병장 주변을 걷던 김중위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맞은편에서 한 여군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회색 체육복 차림에 모자를 푹 눌러 써서 언뜻 보기에는 계급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군이 김중위를 보고도 그냥 지나치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중위의 혈압이 확 올랐습니다. 내가 장교인데 부하가 인사도 하지 않고 지나간다고? 거기에 멈춰! 김중위의 큰 소리에. 주변에 있던 다른 병사들까지 걸음을 멈추고 돌아볼 정도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지에 그 여군, 바로 박선영이라는 분이 놀란 듯 멈춰 섰습니다. 지금 장교를 보고도 인사를 안 해? 군기가 빠졌구만. 김중위가 다가와 근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 소속과 이름이 뭐야? 계급이 대체 뭡니까? 그제야 박선영 씨가 당황한 기색을 감추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위님, 저는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부대에 부임해서
아직 상황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계급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김중위는 그녀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겉보기에는 나이가 있어 보이는 여군이 계급도 밝히지 않는 것을 버릇없음으로 받아들였죠. 박선영 그래, 계급이 뭐냐고 묻지 않았나? 김중위가 눈을 가늘게 뜨며 다시 물었지만 박선영 씨는 애매하게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중위님, 혹시 말씀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사정을 설명드리면 하지만 김중위는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 말 가로막는 건가? 순간 주위 공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박선영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 태도마저 김중위에게는 반항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때 김중위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자신 앞에 서 있는 이 여군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지를 말이죠. 김중위의 화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상대의 정확한 계급을 모른 채 대충 부사관이나 병사쯤 되겠거니 짐작하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복에 박하사든 병장님이든 간에 지금 태도가 뭐야? 여군이라고 내가 특별 대우해줄 줄 알아? 그의 말에는 여성인 그녀를 깔보는 뉘앙스까지 섞여 나왔습니다. 군인은 군인이야. 상관 보면 기본부터 제대로 해야지. 주변에 있던 몇몇 병사들이 멀찍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김중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박선영 씨는 여전히 담담한 얼굴로 서 있었는데 그 모습이 김중위에게는 더욱 신경에 거슬렸습니다. 마치 자신의 꾸지람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한 태도로 보였거든요. 결국 김중위는 울컥한 마음에 박선영 씨의 팔목까지 붙잡았습니다. 좋아. 따라와. 지금 당장 상관에게 보고해서 본때를 보여주겠어. 예상치 못한 신체 접촉에 박선영 씨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끝까지 저항하지 않고 그를 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대인다운 모습이었죠. 김중위는 박선영 씨를 사실상 끌다시피 하며 연대 본부 건물 쪽으로 향했습니다. 주변에 들리도록 큰 소리로 말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 했습니다. 전속원 첫날부터 상관에게 인사불량이라 가만 안 둘 거야. 연대 본부 입구에 다가가자 건물 앞에 있던 간부들과 병사들이 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심각해졌죠. 김중위는 이 순간에도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충격적인 반전이었습니다. 마침 그때 본부 건물에서 한 장교가 급히 나왔습니다. 연대 참모로 근무하는 송소령이었습니다. 송소령은 김중위가 한 여성 군인의 팔을 잡고 호통치는 모습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김중위!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송소령의 외침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김중위는 여전히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송소령의 시선이 박선영 씨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다급한 경례 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충성. 대령님! 우렁찬 충성. 소리와 함께 송소령이 박선영 씨 앞에 딱 서서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순간 주위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김중위는
송소령이 왜 갑자기 자기 뒤에다 대고 대령님이라 부르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리둥절한 채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자신이 붙잡고 있던 여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야 김중위의 눈에 그녀의 모습이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모자 아래로 드러난 단정한 단발머리, 그리고 운동복 가슴 부분에 살짝 가려져 있던 명찰. 거기에는 분명히 박선영 대령이라는 계급과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령님, 김중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믿기 힘들다는 표정으로 눈을 깜빡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질렸죠. 자신이 함부로 붙잡고 호통치던 사람이 하필 연대장인 대령이었다니. 몇 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박선영 대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김중위 지금 상황 파악이 됐나요? 김중위는 연신 예, 예라는 짧은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달리 변명할 말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 김중위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내 군 생활이 끝났다 하지만 박선영 대령이 그에게 들려줄 말은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김중위는 연대장실에 단독으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넓은 연대장실에서 박선영 대령은 책상 너머에 앉아 있었고 김중위는 문 앞에 바짝 긴장한 자세로 섰습니다. 김중위, 앉으시오. 하지만 김중위는 차마 자리에 앉을 수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여기 서 있겠습니다. 상관 앞에 죄인이 된 기분이라 꼼짝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박 대령은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아까 현장에서 내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김중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마땅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어떠한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박 대령은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규정대로라면 상관 모욕 및 부적절한 언행으로 중위님은 중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최소 보직 해임에 대기 발령감이죠. 김중위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대기 발령이라는 두 글자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한직으로 밀려나 대기 상태로 있다는 것은 장교로서 큰 불명예였거든요. 할 말 있습니까? 박 대령이 물었지만 김중위는 그저 면목 없습니다. 라고 답할 뿐이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자신이 그토록 강조하던 계급과 예절을 정작 스스로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김중위는 이미 각오를 했습니다.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하지만 박 대령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한참의 고요가 흐른 뒤 박 대령이 다소 누그러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김중위 젊은 장교가 한순간의 실수로 무너지는 걸 보는 건 나도 원치 않습니다. 김중위는 예상 밖의 부드러운 어조에 놀란 눈치였습니다. 박 대령은 책상 위에 놓인 김중위의 인사기록 카드를 천천히 덮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김중위는 분명 부하들 기강을 세우려던 의욕이 지나쳐서 이런 실수를 한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녀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나도 한때는 소위 시절에 실패와 실수를 겪어봤습니다. 그때 나를 일깨워준 선임분들이 계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요.
김중위는 숨죽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박 대령은 조용히 일어나 김중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박 대령은 이어 담담한 어조로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젊었을 때 자존심이 세서 부하들 앞에서 실수하는 게 죽기보다 싫었다는 이야기. 어느 날 큰 실패를 겪고 나서야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말이죠. 김중위도 앞으로 훌륭한 지휘관이 되려면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이 배워야 할 겁니다. 계급이 높다고 항상 옳은 것도 아니고 계급이 낮다고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김중위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대령의 말 하나하나가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령님, 이렇게 일깨워 주셔서 제가 많이 어리석었습니다. 그러자 박 대령은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지요. 그날 오후 인사 명령으로 김중위는 보직 해임과 함께 대기 발령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한순간에 그는 모든 임무에서 손을 떼고 부대 지휘 통제실 한켠에 대기 자리만 지키게 되었습니다. 동료 장교들과 부하들은 깜짝 놀랐지만 금세 김중위가 새로 부임한 연대장님한테 큰 실수했다는 소문이 부대 전체에 퍼졌습니다. 김중위는 창피함과 후회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김중위는 서서히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특히 여성 군인들에 대한 자신의 편견을 반성했습니다. 무의식 중에 여성은 고위직에 오를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여군 부하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엄격했던 것들이 모두 잘못된 생각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연 박 대령은 정말로 김중위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줄까요? 아니면 이대로 그의 군 생활은 끝나는 걸까요? 며칠 후 박 대령은 대기 발령 상태로 지내던 김중위를 다시 불렀습니다. 김중위는 잔뜩 긴장한 채 연대장실로 들어섰습니다. 이번에는 박 대령이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손짓으로 그를 편하게 하라고 권했습니다. 김중위, 우선 자리에 앉아요. 부담 갖지 말고. 의외로 부드러운 말투였습니다. 그동안 좀 생각을 해봤습니까? 박 대령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김중위는 얼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깊이 반성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경솔했고 오만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제 잘못으로 부대와 대령님께 큰 폐를 끼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허리를 굽혀 사죄하자. 박 대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습니다. 사과는 이미 받았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박 대령은 김중위에게 겸손과 배움의 자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열정이 방향을 잘못 잡으면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다는 것.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없으면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대기 발령은 곧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자리를 줄 테니 복귀하면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정말 잘해봐요. 기대하겠습니다. 박 대령은 자리에서 일어섰어 김중위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김중위는 두 손으로 공손히 그녀의 손을 잡으며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조금 맺혀 있었습니다.
드디어 김중희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는 정말로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걸까요?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중희에게는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과연 그는 이 시련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요? 그로부터 얼마 후 김중희는 보직을 회복하고 다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인사부터 솔선수범했습니다. 과거에는 상급자에게만 깍듯하고 아랫사람에게 거만했던 그였지만 이제는 누구를 만나든 먼저 밝게 인사하는 장교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자신보다 계급이 낮은 병사들이 거수경례를 하려고 하면 김중희가 먼저 두 손을 내저으며 내가 먼저 할게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부하들은 그런 그의 변화를 신기해하면서도 내심 반가워했습니다. 다들 우리 김중희님 정말 달라지셨네라고 농담 삼아 웃곤 했습니다. 김중희 본인도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부하들의 말을 더 경청하게 되었고 예전 같으면 사소한 실수에도 호통부터 쳤겠지만 이제는 무슨 사정이 있었나 하고 먼저 물어보고 함께 해결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부대 분위기도 한층 부드러워졌고 부하들은 오히려 그런 김중희를 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엄격함보다 인간적인 존중이 더 큰 권위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김중희와 박 대령 사이에는 어떤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질까요? 박선영 대령과 김중희의 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에게 엄청난 굴욕과 충격을 안겨주었던 박 대령이었지만 이제 김중희는 진심으로 그녀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연대회의 때 마주칠 때면 박 대령은 일부러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김중희, 요즘 잘하고 있죠? 그러면 김중희는 얼굴을 붉히며 힘차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예, 더욱 분발하고 있습니다. 대령님, 둘이 웃으며 거수경례를 주고받는 모습은 다른 장교들과 병사들에게도 훈훈한 장면으로 비쳤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날 있었던 여군 대령을 계급도 모른 채 혼쭐 낸 김중희 사건은 부대 내에서 두고두고 회자되는 일화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놀림반 교훈반으로 퍼진 이야기였지만 정작 김중희 자신은 부끄러워하기보다 솔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오히려 신참 장교들에게 먼저 그 에피소드를 들려주며 당부하곤 했습니다. 내가 했던 실수를 여러분은 반복하지 말라. 젊은 장교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김중희의 진심 어린 조언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김중희의 진짜 변화와 성장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박선영 대령의 따끔하면서도 따뜻한 가르침 덕분에 김중희는 제대할 때까지 훌륭한 장교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의 잘못을 교훈 삼아 늘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부하들을 이끌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대할 때
존중과 예의를 잃지 않는 것이 진정한 군인의 품격이라는 것을 뼛속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몇 후, 김중위는 대위로 진급하여 다른 부대로 전출되었습니다. 새로운 부대에서도 그는 변함없이 겸손하고 따뜻한 지휘관이었습니다. 어느 날 신임 장교 교육을 담당하게 될 김 대위는 후배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계급과 규율은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에 대한 존중과 겸손한 자세입니다. 한 신임 소위가 물었습니다. 대위님,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김 대위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을 이야기해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는 그날의 일을 솔직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어떤 큰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그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를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부대에서 지휘관 역할을 하게 될 텐데 제가 했던 실수는 반복하지 마세요. 항상 겸손하게 그리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자세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신임 장교들은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 대위는 훗날 자신보다 후배 장교들이 이런 말을 할 때면 속으로 조용히 웃으며 그날의 일을 다시금 떠올리곤 했습니다. 김 대위님처럼 사람을 아끼고 존중하는 지휘관이 되고 싶다. 마음 한구석이 후련해지는 잊지 못할 사이다. 같은 반전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 아직 말씀드리지 못한 후일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과연 김 대위와 박 대령은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김영수 중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 자신의 젊은 시절이 떠오르지는 않으셨나요?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감이 지나쳐서 혹은 오만해져서 실수했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박선영 대령이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입니다. 실수 그 자체보다는 그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변화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김중위는 그 한 번의 큰 실수를 통해서 평생을 두고 간직할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계급이나 권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존중과 겸손한 자세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박선영 대령의 넓은 아량과 지혜로운 가르침도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단순히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젊은 장교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모습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혹시 누군가를 계급이나 지위로만 판단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겸손함을 잃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한번 돌아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 경험이 부족한 젊은이들이 실수를 통해 더 큰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